여러분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잡고 계신가요? 자, 우리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ISX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그 빅픽처 같이 그려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저희 방송 놀러와 주셨는데 스탠딩이어서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몸무게로 서 있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예. 잘 서 있고 계시고요, 여러분. 장난이십니다. 자, 사실 시장이 지금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관점 하에서 내일장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골라왔습니다. 같이 열어볼게요. 이쪽은 확실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꿈틀꿈틀 움직임에 주목해 보자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냥 중국 소비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 오늘 작은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들을 조금 구분하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가 이제 가을서부터 단체 관광객들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돈을 쓰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전자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면 우회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쪽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 속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의 문제들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 판명이 안 났어요. 4월 2일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보편 관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는 싶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불안감들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낮췄던 부분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으로 중국 소비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은 차트상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외국인들 카지노 3인방 중에 2개는 완전히 바닥에서 지금 딱 모양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회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를 가지고 좀 분류해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 텐데요. 아까 전에 카지노 얘기도 해주셨지만 GKL과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롯데관광개발 중국 얘기만 하면 정말 상승상위권 차지할 정도로 기량을 뽐냈었는데 지금도 예쁜 종목이 맞을까요? 예. 근데 롯데관광개발이 한 가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주도 가시면 이제 중문단지에 이제 거기 카지노가 있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개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익을 버는 쪽 이자로 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어느 정도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라는 게 큰 부담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전세기들이 중국에서 이제 지역에서 날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는 이제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관심. 지금 이제 차트를 딱 보더라도 바닥에서 딱 들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KL 같은 경우 이제 차트가 완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3인방 중에 어떻게 보면 차트가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롯데관광개발이지만 GKL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제 움직여주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GKL 같은 경우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롯데관광개발랑 같이 움직였습니다만 대장은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GKL이지만 저는 역순으로 GKL,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순으로 한번 여러분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강원랜드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내국인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그 매출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국인 그 이슈 때문에 지금은 GKL, 롯데관광개발 먼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파동이 나타나면 여기에 파라다이스까지 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언급 주셨고 소장님,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도
괜찮네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료 가치가 괜찮기 때문에 시장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둘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시장이 네. 만약에 안 좋아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면 요 며칠 특징을 보게 된다면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이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형주들이 좋을 때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주 후반에만 이 방송에서 다른 방송 포함해서 이 중국 소비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그 빳빳한 신권을 들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돌고 돌아서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빳빳한 신권이 들어올 때는 언제냐? 다음 주 공매도 재개라든지 아니면 환율이 안정된다라든지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된다라면 신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돌고 돌다 보면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는 다른 게 못 움직이는데 지금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오늘 특히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분기 배당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 받으시려면 오늘도 삼성전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나머지들과 지금 이렇게 불안할 때 뭔가를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턱없는 것을 매매하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하반기가 되면 결국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체 관광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객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회사 포상 여행인데 후자일 경우에는 주머니가 넉넉하죠. 왜냐하면 내 돈 안 들이고 여행 가니까. 부러우시죠? 내 돈 안 들이고 누군가 나를 해외여행 시켜준다? 그러면 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죠. 뭐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좀 많이 산다라든지 남성분들은 뭐 카지노를 좀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소비 면에 있어서는 더 폭발할 수 있다. 단 호텔 업계에서는 조금 악재죠.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게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데 호텔 업계에서는 뭐 객실이 뭐 100개, 200개씩 하다 보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 여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이 지금 요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잘 나눠서 챙겨보셔도 좋겠네요. 자, 동시효과 구간 이제 마감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마이너스권에서 1.26% 구간에서의 낙폭 보이면서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동안 저가 매수세가 잘 들어왔었던 빅테크 위주로 또 쉬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또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자금이 이탈되면서 주요 지수는 모두 다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워갔는데요.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다 1%가 넘게 하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1.4% 가까이 내려가면서 오늘 2610선 아래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조금 전에 체크해 보신 것처럼 1%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특히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이 2,400억 원 넘게 팔아치운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요. 개인들이 1,500억 원 정도 사들였지만 지수 방향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그렇게 크진 않은 규모지만 모두 다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선물 쪽에서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머니맵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머니맵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밤 미국 증시와 연동되는 모습 나타냈지만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수도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 느낌이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0.65% 정도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좀 밀렸습니다. 한미반도체도 6%가 넘게 함께 밀렸고요. 리노공업과 HPSP, DB하이텍, 이소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파란 물결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쪽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부 다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모두 다 쉬어갔죠. SK이노베이션도 3% 넘게 내렸고요. 삼성 SDI도 하락,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 같은 종목들 모두 다 내림세로 마감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유럽 폐암학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암학회에 대한 이벤트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어갔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눈에 띄었던 건 HLB 홀로 이렇게 빨간불 강하게 켜주면서 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동차 쪽이 오늘 타격이 좀 컸죠.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건데요. 현대차와 기아 3에서 4% 조정 나왔고요. HL 만도도 7% 넘게 밀렸고 SL 제외하고는 부품주까지 모두 다 쉬어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증권주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도 일부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주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주가 10,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조선해운 쪽 그리고 방산까지 모두 다 쉬어갔고요. 특히 전력설비 쪽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투자 취소,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타격을 받은 건데 HD 현대일렉트릭도 8%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관세 무풍지대가 될 텐데 엔터주가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브도 1% 정도 강세, SM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3%가 넘게 올라갔고요. 이외에 일부 방어주 성격을 띤 종목들도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61,80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부 정치인 테마주도 올라와 있고 좀 작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오늘 IT 투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네이버도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0.6% 소폭 하락했는데 꾸준히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서는 1위가 TXR 로보틱스입니다. 새내기주이기도 하고 또 소방 로봇과 관련된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19%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에어레인이나 대진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이름 올리고 있고 대체적으로 정치인 테마주 혹은 산불 관련주들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체크해보면 1위는 TXR 로보틱스가 차지했고요. 꾸준히 지금 시세 나오고 있는 네이처셀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아래쪽에는 알테오젠과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제약 바이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3월 27일 목요일장 마감 현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방으로 밀면서 끝난 오늘입니다. 근데 막판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동시호가 구간에서 들어오르는 시도는 또 포착이 되네요, 여러분.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요 며칠 들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요. 이럴 때 현명한 전략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차영주 소장님과 그렇다면 뭘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략 섹터 바로 오픈을 해보죠. 우리 차 소장님 엔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엔터주들이 오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틈새 전략이 좀 필요한데 틈새 전략의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이것을 회피했다 다시 돌아온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틈새 전략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경기방어주로 가서 뭐 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엔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각 증권사에서 볼 때는 올해 이제 각 엔터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정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또 오늘 하나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그 공연 기획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입국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한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공연 기획단장 관련된 분들이 입국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터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도 굉장히 날이 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포근한 걸 떠나서 이제 비가 한번 확 와서 더 이제 봄도 재촉하고 불도 꺼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고 나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해지고 나면 우리가 또 공연도 즐길 수 있고 또 해외 공연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방한 일정도 중국 쪽에서 많이 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뭐 워터밤이 열리나 봐요. 근데 거기에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국 가수인데 약간 국적은 이중국적,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중국과에서 이제 그 공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영주가 가서 중국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차영주 노래를 중국 가수들이 부르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선호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영주가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한다? 이거보다는 차영주가 미국을 간다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차영주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다 하더라도 앨범은 우리 앨범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중성,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현상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갖고 중국한테 우리가 어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엔터주 참 증권사에서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탑픽을 들어보면 다 각기각색의 이유들로 탑픽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어봅니다. 하이브네요. 방탄소년단의 BTS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BTS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빨리 완전체가 돼서 BTS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수고요. 그건 이제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들고 나왔다. 그건 그것도 예. 물론 포함이 되죠. 근데 디어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상장사 디어유가 이제 그 연결자회사로 편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이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를 묶여요.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의 별도 연결재무제표와 하이브의 연결재무제표가 이제 묶입니다. 이렇게 묶여서 하이브의 재무제표가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디어유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늘 디어유, 하이브 다 주가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제 BTS 공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디어유 지분을 30%대에서 40%대로 높였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장악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 이제 하이브가 조금 안 좋은 자본들이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걸 다 딛고 완전히 이제 재무적으로 굳건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이브를 저는 내일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그 YG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도 오늘 다 같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솔직히 고민은 현대차와 하이브 중에 하나 고민했습니다. 진짜요?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담입니다만 조금 모아갈 때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4월 3일 이후로. 근데 내일을 볼 때는 엔터주가 낫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 가시면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어차피 제가 또 오후에 나올 때 그런 현대차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를 탑픽으로 주셨는데,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28만 원까지 좀 다소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이제 막 올라온 게 23만 원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23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고점이 25한 5, 6만 원대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는 50주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만 원 라인대까지 하이브 노려보는 전략 언급 주셨고요. 현대차랑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현대차에 있어서의 뷰도 앞으로 이어지는 여러 방송 통해서 또 관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 잘 챙겨가십시오.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